얼마 전에 모 예능을 갔는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계란 3개에 1,000억 달러인 나라가 어딘지 아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란 3개 저기 베네수엘라 생각나시는 분 있죠?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계란 3개에 1,000억 달러인 나라. 이게 오늘의 주제인 짐바브웨라는 나라인데, 일단 짐바브웨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어디 어디 있는 나라지?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남미인가? 아니 아프리카일 거야. 아프리카 어디인가에 뭐 여기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짐바브웨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 이쪽 신장 쪽에 있어요. 신장 쪽에. 위에 뭐 이렇게 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장 쪽에 있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참고로 약간 딴 얘기를 좀 드리면 아프리카 부족이 정말 많잖아요. 수백 개가 넘는 부족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부족 지도를 가져와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죠. 여기는 부족 숫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기도 부족 숫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기는 장난 아니죠. 여기가 그렇게 헬인 이유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 해볼래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쉽지 않겠다.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나뉜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위는 뭐예요? 여기 사하라 사막이죠. 사막이고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정복 전쟁도 많이 펼쳐지고 서로 섞이고도 많이 했고, 여기서도 또 뭐 이슬람에 으악 하면서 코란 하고 들고 와서 섞이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족들이 섞이면서 조그만 부족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리빙스턴 아저씨가 여기 탐험하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한테는 미지의 공간이었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갈 이유도 없었고, 가면은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코뿔소가 나한테 들이받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 게다가 이거 사막이라도 없었어야 들어가지. 위가 사하라 사막이어서 걸어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배를 타고 여기를 와서 굳이 표범과 무슨 호랑이와 코끼리가 날뛰는 곳으로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돌아가면 인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지의 지역이었고, 그럼 남쪽은 왜 이렇게 부족이 없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쪽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막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나미부 사막, 칼라하리 사막 그러는데,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색깔이 요렇게 좀 옅죠? 여기도 색깔이 옅어요. 요렇게 사막이에요, 사막. 게다가 요 남쪽은 요 북쪽하고 비슷해서 유럽인들이 되게 옛날부터 많이 왔죠. 이거 넘어간다고. 이거 넘어와서 점프 한다고 한번 밟고 가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도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 영향도 있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짐바브웨는 딱 봐도 사막을 피해 있습니다. 되게 땅이 좋아요. 농사도 되게 잘 된대. 제가 가서 보니까 기후도 괜찮대. 좀 고산지대긴 한데 서늘하고 여기 피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좋아. 위치가 좋은데, 자, 문제는 위치만 좋았죠. 위치만 좋았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옛날부터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레이트 짐바브웨라고 도시 유적이 있대요. 이게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문명이 과거에부터 있었던 아주 옛날 오래된 도시는 아니고, 서구 사람들이 이거 처음 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 에이, 무슨 아프리카에 그 팬티만 입고 이거 돌도끼 던지는 애들이 이걸 만들어. 이거는 니들이 만든 게 아니야. 무슨 뭐 솔로몬 왕이 만들었어. 이런 뻘소리를 옛날에 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이런 건축물을 지을 리가 없다. 옛날 솔로몬 왕의 전설이 여기가 아니냐. 뭐 이런 뻘소리를 많이 해서 실제로 솔로몬의 뭐 성계인지 나발인지 찾으려고 땅을 그렇게 많이 팠다는 그곳이 여긴데요. 물론 그런 거 없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저씨가 1840년에 중남부 아프리카 탐험을 하면서 유럽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짐바브웨도 알려지고 제국주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때 1854년 1902년 사이에 세실 로즈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왜냐? 총리도 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라도 유명했고 남아프리카의 제국주의자였어요. 무슨 소리냐? 제국주의 얘기를 하기 전에 남아프리카에 유럽인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게 나중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시작점이 이거죠. 옛날에도 아주 먼 옛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866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남아프리카 호프타운에서 반짝이고 예쁜 돌을 주웠어요. 근데 그걸 들고 와서 집에 뒀답니다. 아들이, 애가. 근데 이웃 농부가 왔어요. 와서 보는데 돌이 예뻐. 그래서 저거 나 주면 안 돼요? 얼마에 팔겠어요? 그랬더니 애 엄마가 아유 뭐 돌 갖고 그래요? 애들 장난감이지 하고 줬답니다. 싫어합니다. 엄마가 그냥 줬대요. 애만 불쌍하지. 애만 불쌍한데 엄마가 그냥 줬는데, 이 돌이 남아프리카 최초의 다이아몬드, 지금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유명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레카 다이아몬드. 와, 씨, 얼마일까? 그 가격이 상상. 남아프리카 최초의 다이아몬드. 이게 1860년 발견이 됐는데, 저 때만 해도 우연인가? 에이, 뭐 저 돌 하나가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뒤에 바로 그 호프타운에서 또다시 누가 뭐를 주워요. 역시 농부가 줍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행방도 묘연하다는데, 알아보니까 무슨 뭐 더들리 공작인지 백작인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행방도 약간 묘연한 것 같아. 어디로 갔는지 애매한데, 어딘가 돈 많은 사람들의 어디 아래로 들어갔겠죠. 무슨 뭐 스위스에 가 있던지 금고에 들어가 있겠죠. 남아프리카의 별이 발견됩니다. 딱 봐도 비싸게 생겼다.
1, 2억으로는 안 될 것 같아. 1, 2억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가격이 뭐 잡이 없을 것 같게 생겼는데 저돌이 발견된 다음에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여기가 다이아몬드의 고장이구나. 미국도 미국 서부가 어떻게 개척이 됐어요? 금광을 찾아서. 여기도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골드러시가 아닌 다이아몬드 러시가 발생되면서 다이아몬드 기업이 3,000개가 넘었다 그러고 광산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그때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땅을 갖고 있었던 형제가 드비어스라고 하고요.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킴벌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다 들어보셨죠? 사람이 어마무지하게 몰리고 그래서 드비어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세실 로즈라는 아저씨가 머리를 써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서 캔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하급이죠. 중급은 그 5만 명이 많이 몰렸으니까 물과 빵을 파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플랫폼이죠. 모이는 게 플랫폼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빵을 판다. 마법사 장사를 하면은 대박이 난다. 실제로 이걸로 대박이 났는데 최상급은 사람들이 지금은 대충 위에서 캐고 있는데 파고 들어갈 거 아니야, 광산이면. 파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아래에서 물이 나올 거고 이 펌프가 대박이 날 거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건 아니고요. 이건 최근 펌프고 요런 거 비슷한 200년 전 버전을 펌프를 갖고 와서 이거 팔아갖고 대박이 났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중에 저게 17살, 18살 때니까 이 27살에 저 드비어스, 아까 말한 그 형제가 있는 거기를 사서 최대 강산 소유주가 되는 지금의 드비어스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드비어스를 만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최대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이아 기업들의 최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민의 고민. 뭐냐? 다이아가 생산이 안 됐냐? 아니죠. 너무 많이 나와. 이게 문제야, 이게. 가격이 떨어져. 나와도 적당히 나와야지. 파면 나오거든요. 이 유명하죠? 이 광산이 아까 얘기한 킴벌리 광산인데 지금은 다 팠어요. 뭐 43년간 2250만 톤의 흙을 파냈다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인간이 거의 엄청난 호수를 만들었죠. 이 숟가락으로 퍼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홀인데 어마무지하게 팠어요, 진짜. 돈 좀 벌어보려고. 이게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세실 로즈와 이 드비어스 기업이 택한 게 이거죠. 주변 다이아몬드 기업을 모조리 사버립니다. 유럽에서 뭐 로스차일드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죠. 돈을 갖고 와서 주변 다이업들을 모조리 사버리고 다이아몬드 생산의 한때, 지금은 아닌데 한때 90%를 장악한 다음에 물량 조절을 하죠. 사고 안 팔아. 요만큼만 파는 거예요, 맨날. 요만큼만 파니까 가격 조절을 해서 대박이 났다 그러고 가격 조절 한창 하다가 그걸로만 안 되니까 1945년에 정말로 마케팅 업계에 전설이 남을 광고 문구를 만들죠. 전설의 광고 문구. 아마 광고 문구로는 이거보다 성공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나이키? 나이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이아몬드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걸로. 결혼할 때 항상 다이아몬드를 끼워주는 이유가 됐죠. 여러분들이 평생 저 1캐럿인지 2캐럿인지 캐럿 숫자를 들어볼 일은 결혼할 때입니다. 사모님이 캐럿이 중요하죠. 캐럿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0.5캐럿인지 1캐럿인지 스트레스 받게 만든 원인이 다이아몬드는 forever 하니까 너희들의 사랑도 영원해야 된다. forever. 생각해보면 세상에 돌이 forever 안 한 게 어딨어. 우리 집 옆에는 짱돌도 forever 하죠. 가만히 두면 그건 뭐지? 그거 언제 풍화되겠어? 모든 건 forever 하지만 하여튼 다이아몬드도 forever 하니까 뭐 사실이죠. 썩진 않으니까 이걸로 역대급 마케팅이 돼서 결혼할 때 껴야 되는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웨딩에 반드시 써야 되는 전설이 됐죠. 전설이. 지금까지도 드비어스가 살아남게 되는 걸 갖고 왔고 물론 그때 어떤 골드러시와 다이아몬드러시 탄생된 도시가 지금의 남아공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여기 요하네스버그죠. 들어보셨죠? 참고로 여기가 수도가 아닙니다. 수도가 아닌데 가장 유명한 도시가 저기가 됐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 다른 얘기였고 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가 자치령이 됩니다.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이 큰 게 캐나다 자치령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실 로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드비어스의 창업자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꿈? 캐나다를 봐라. 우리 남아프리카도 캐나다나 미국처럼 영국 사람이니까 대영 제국의 치하에 있는 통일된 연방 국가를 만들자. 여기다가 만들자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 꿈처럼 됐으면 여기가 캐나다 같은 게 됐겠죠. 한 나라로 만들자. 통일된 연방 국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실제 만듭니다. 무슨 대영 제국 무슨 회사를 만든 다음에 점령 전쟁을 해요. 점령 전쟁을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까 전에 세실 로즈죠. 로지디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를 로지디아로 만들어요. 나라야, 나라. 로지디아. 요 위에가 북로지디아가 잠비아죠. 남로지디아가 짐바브웨. 한마디로 슈카가 가서 여기다가 슈지디아를 만든 거죠. 야, 좋다. 슈지디아를 만들어서 북슈지디아, 남슈지디아, 지 이름이란다. 자기 이름 딴 거니까. 저렇게 해서 저기를 대영 제국의 치하에 있는 통일된 연방국가로 만들려는 꿈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걸 다 합쳐서 연방국가로 만들겠다. 라는 꿈을 피는데 근데 문제는 저게 되려면은 여기 아무도 없어야겠죠? 누가 있잖아. 여기에 사실은 흑인이 있다? 이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시에. 왜냐? 밀면 되지.
물론 요즘 같으면 무슨 개뿔 같은 소리야. 옛날엔 그랬어. 흑인이 있다? 빈 땅. 여기 빈 땅. 있으면 어쩔 건데? 흑인이 있다면 빈 땅이지. 흑인 나라가 있다? 뭐 어때? 밀면 되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여기는 문제는 흑인만 있던 게 아니죠. 누가 있었어요? 보호인이 있었어. 옛날 마인드. 요즘에 저런 소리 하면 총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인드. 보호인 그러면 가끔 흑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은 저때 당시에 이미 1880년대잖아요. 대항해 시대는 뭐 16세기잖아요. 이미 200년, 300년간 거기에는 많은 백인들이 몰려와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건너가야 되니까 이미 많은 백인들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계열도 있고 독일 계열도 있고 유럽 계열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싹 밀어버리고 자기네들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던 거죠. 물론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하니까 싸움이 나죠. 게다가 저게 이제 금 발견되고 뭐 다이아몬드 발견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권 다툼이 있죠. 그게 그 유명한 보호 전쟁입니다. 보호 전쟁. 참혹한 전쟁으로 유명하다 그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유명한데 40만 명 넘는 영국군이 이제 7만 명의 보호군과 싸웠다 그러는데 영국군이 2만 명 이상이 죽고요. 물론 보호군이 지죠. 2년 8개월 만에 보호군이 지면서 저희가 영국 영이 되는데 왜 저게 참혹한 전쟁으로 유명하냐? 저기다 이제 집중 수용소를 세워갖고 보호인들을 학살을 하죠. 근데 참고로 아프리카에서 학살이 많았거든요. 근데 참혹한 전쟁이라고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인들이 백인이거든. 흑인은 뭐 그 당시에는 뭐 학살을 해도 죽였나 보다라고 생각하던 게 그 당시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백인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을 수용소에다가 몰아넣었고 이제 유명합니다. 뭐 4만 명 이상 죽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또 백인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굉장히 참혹한 전쟁 수용소 집단 학살의 원조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였다. 뭐 이래갖고 또 유명했죠. 하여튼 뭐 이런 보호전쟁이 끝나고 1910년에 마침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영국은 남아프리카 연방을 세우는데 성공했어요. 이게 유지가 됐으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프리카죠. USA죠. 유지가 됐으면. USA가 될 수 있었죠.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있었으면. 미국은 있었죠. 미국이 성공했고 캐나다도 분열이 안 됐는데 여기는 쉽지 않아. 좀 찐이 있잖아. 그 당시를 보면은 1910년에 성공을 했고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나를 보면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1850년 인도 제국, 1867년에 캐나다, 190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1910년에 남아프리카 연방. 다 남았으면 대박이죠. 여기가 해가 뜨면 질 때는 여기가 해가 뜨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금 보면 뭐 어마무지한데 하여튼 보호전쟁에 유명했던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이분들 있죠. 윈스턴 처칠, 마하트마 간디 이런 분들이 보호전쟁에 참전한 걸로 유명하고 워낙에 참혹한 전쟁이어서 다 숨기고 싶은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로지디아의 국명이 됐어요. 이 세실 로즈라는 아저씨가. 드비어스의 창업자이자 아까 말한 그 제국주의자이자 거기를 다 영국 영으로 하겠다. 정말 자기가 앵글로색슨이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로즈 장학금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외로 그 유학 가는 분들한테 거의 꿈의 장학금이에요. 꿈의 장학금. 거의 못하는데 로즈 장학금의 그 로즈가 이 아저씨입니다. 참고로 로즈 장학금이라는 게 미국, 영국 식민지, 독일인한테만 주란 백인 남자한테만 그것도 주라고 만들어온 장학금인데 그래서 사실은 아시안들은 못 받아요. 근데 얼마 전에 2년 전에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로즈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이 등장을 했어요. 아시아인인데 참고로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등장을 한 게 이 워낙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장난하냐고 그런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장학금이 어딨냐 그래갖고 글로벌 전형이란 걸 새로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건데 야이씨 장난치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 아저씨 조각상이 있는데 이거 철거해야 되냐 안 하냐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저 아저씨 무덤이 지금 짐바브웨에 있거든요. 빨리 퍼가라고 난리인데 안 퍼가고 있죠. 안 퍼가고 있죠. 그걸로 날린 게 이제 오늘의 로즈 아저씨인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의 개인 얘기였고 자, 오늘의 주인공 짐바브웨는 저 로지디아라는 나라가 1965년까지 있었어요. 저 아까 로지디아, 뭐 남로지디아, 북로지디아에서 있었던 저 나라가 1965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 거였어요. 65년까지. 짐바브웨는 남로지디아로 있었죠. 1960년대에 아프리카 독립의 붐이 붑니다. 그때 1960년에 17개국이 독립하죠. 저때 로지디아도 독립을 해서 드디어 짐바브웨로 짠 등장을 했으면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 안 됐을 텐데 짱 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독립 좋아 할게.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백인을 위한 국가로 독립하겠다라는 뻘소리를 당시 짐바브웨 남로지디아 총리였던 이안 스미스라는 아저씨가 합니다. 로지디아에 죽이는 백인이다. 그래서 백인을 위한 국가 독립할게. 오케이. 네, 우리 국가로 하겠다. 내가 총리하고 뭐 대통령이 총리인지 하고. 당시 백인 인구가 5%거든요. 95%가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딴 소리를 하죠. 그 흑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게 1800년 되면은 모르겠는데 1960년이란 말이야. 지금 이미 알 거 다 아는데 저딴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 이안 스미스가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짐바브웨 독립을 반대하고 흑인의 저항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저항 세력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하필
하필 로버트 무가베라는 아저씨. 유명합니다. 왜냐? 최악의 독재자 1위 짐바브웨를 화끈하게 말아드신 아저씨가 로버트 무가베. 하필이면 정말 그 역사에 보기 드물게 말아드셨습니다. 이 1위 했던 당시에 우리 노스코리아의 그 김일성 그 수령 아저씨를 이기고 그 아저씨가 2위고 최악의 독재자 1위가 무가베, 로버트 무가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로버트 무가베 아저씨가 해방전쟁을 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어서 결국엔 1980년에 짐바브웨가 영국에서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건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 자,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나라의 방향을 어떻게 세울까? 우리나라의 근본을 어디로 가져갈까? 그래서 실합니다. 실합. 동방의 성공한 국가 꼬레아를 봐야겠다. 꼬레아를 본받아야겠다. 내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죠. 잘못 갔어요, 근데. 이게 사우스 코리아로 가야지. 그걸 노스 코리아로 가네? 자, 사우스 코리아로 왔으면 너희가 아프리카의 빛나는 별이지. 아까 스타워브 뭐 남아프리카인가 뭐 있던데 그게 너인데 하필 그걸 방향을 비행기 잘못한 거 아닌가? 일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절로 가서 노스 코리아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8번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가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뭐가? 저렇게 집단 체조하고 어떤 꽉 짜여진 모습? 그리고 김일성 사상. 왜냐? 혼자 오래오래 해먹겠다는 게 있잖아요.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 오래오래 해먹어야지. 참 좋은 거 배운다, 좋은 거. 그걸 배우러 거길 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북한식 통제 경제, 북한식 독재를 배워요. 그래서 무려 37년을 해요. 그 결과 짐바브웨가 사실상 멸망하죠.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경제가 멸망합니다. 여기서 멸망했어요. 진짜 역사에 남는 멸망을 하는데 아니 배울 때를 가서 배워야지. 뭐 오래오래 해먹겠다는 거 하나 배우고 와서. 자, 그래서 결국 짐바브웨가 그래서 무슨 경제를 펼칠지는 대한민국 우리 꼬레아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봤잖아. 그 위에 나라 하는 거. 우리 노스코리아 형제들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별명이 아프리카의 북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아프리카의 노스코리아가 짐바브웨입니다. 보면 뻔하죠 뭐. 자, 별명은 아프리카의 김일성이고요. 고문 숙청 이런 건 당연하고 학살 사건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니까. 저는 뭐 위인 나라는 뭐 박격포로도 쏘는데 미사일로 안 쏘면 다행이지. 우리 위에서 많이 봤지 뭐 그런 건 수도 없고. 경제 정책을 보면 당연하게 국가가 물가 환율 등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전면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거를 다 국가가 하는 북한식 공산주의적 통제 국가인데 문제는 그것도 잘해야지. 물론 잘하기도 어렵겠지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토지 개혁을 합니다. 백인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흑인들한테 주겠다. 근데 뭐 농업이라는 게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땅도 넓을 거 아니에요. 백인들 보고 떠나라 그러니까 기계 다 갖고 뭐 가니까 땅만 있어. 씨도 없고 기계도 없고 어떻게 농업 지은지도 몰라. 쪼개서 나와주는 거죠. 막 몇 개를 막 쪼개서.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폭락하죠. 차근차근 하던가. 어느 날 갑자기 천하의 죽일 놈, 뭐 지주 같은 놈들에서 한 번에 죽일 듯이 해갖고 실제로 많이 죽이고 많이 쫓아내고 하니까 또 백인들이 갖고 있던 기업을 사실상 몰수하죠. 몰수하니까 백인들이 그 나라에서 다 도망가죠. 북한하고 똑같죠. 다 도망가고 외국 자본들 들어와 있던 거 다 나가고 돈도 없고 제조업이 몰락하죠. 자, 농업도 몰락하고 제조업도 몰락하면 한마디로 물건이 없어요. 시장에. 백화점에 가건 마켓에 가건 물건이 없고 생산이 없으니까 거의 물물거래 시대로 돌아갔는데 그 무가베 아저씨가 물건이 없어요 그랬더니 있는 거 강제 판매를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뭐 팔 물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하냐? 아니죠.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역사책에 안 나왔어요. 경제학 교과서에.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무가베 아저씨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 인플레이션이 뭐, 처음에 뭔지도 몰랐겠죠. 뭔데? 그러니까 여기 인플레이션이 옛날에 그 1 짐바브웨 하던 게 한 뭐 100 짐바브웨가 되는 겁니다. 100배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였대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네. 간단하게. 해결책이 뭐였냐? ZWT가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1 짐바브웨 달러였던 달걀이 얼마입니까 이게? 1, 10, 100, 1000만 1억 짐바브웨 달러가 됐다. 인플레이션이 뭐 몇백만 %예요 그랬더니 해결책을 내요. 쉽네 그러면. 간단하네.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치면 만원권을 어느 날 1원으로 바꾸는 거죠 이름을. 그러니까 10,000분의 1. 그러니까 1억 짐바브웨 달러를 1 짐바브웨 달러로 내가 다시 만들어주면 1이 된 거니까 물가 상승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걸 말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합니다.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니까 짐바브웨 정부가 2008년 화폐 개혁을 합니다. 0을 10개를 빼요.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디노미네이션 그러죠. 우리도 뭐 10,000원짜리를 1원으로 바꾸는 거. 옛날에 환을 원으로 바꾸는 거. 뭐 100만 분의 10이 공이면 몇만 분이란 거지? 100억 써있네. 100억 분의 1 디노미네이션을 해요. 100억 짐바브웨 달러를 어느 날 아침에 1 짐바브웨 달러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꾼 거예요. 디노미네이션. 효과는 사실 아무것도 없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거 그냥 표기만 바꾼 거지, 표기. 근데 표기를 바꾸면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나? 야씨, 그게 말이라고.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면 세계의 인플레이션 어디 있겠어, 그거 바꾼다고 되면. 그래서 그거 바꿔요. 근데 문제는 저거를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미친놈들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서 1000분의 1을 2006년에 한 번 합니다. 마음에 들었나 보죠? 2008년에 100억 분의 1 한 번 하고요. 2009년에 1조 분의 1도 한 번 해요. 이거 뭐야? 이거 미친놈들인가? 저거 저렇게 가격 공 뛰는 걸 해서 뭐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 표기만 뛰는 건데 하여튼 뛰어요, 표기를.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10의 3승이고요. 여기가 10의 10승이고요. 얘가 10의 12승이에요. 10의 25승만큼 디노미네이션을 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 다음에 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25개 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1로 바꿔요. 무슨 효과가 있냐? 물론 아무 효과가 없는데 저렇게 바꾼다고 물건이 생기나? 안 생기죠. 살 물건이 없어요. 화폐 단위만 10의 25승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물가가 없어졌냐? 아니죠. 당연히 다시 뛰죠. 물건이 없는데 몇 달 만에 원상복귀 돼요. 원상복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0의 25승만큼 원상복귀 되는 거죠. 싫어합니다. 이거 10의 25승분의 1을 나왔으니까 그거 뭐 해봐야 뭐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역사에 남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몇 백만 프로 몇 억 프로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의 25승만큼 복귀를 하거든. 에이 형 어디 과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싫어합니다. 10의 25승으로 복귀를 해요.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나왔냐? 2008년에 4분기에 7.3의 10의 22승%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세? 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 곱하기 7.3. 이게 물가 상승률. 이게 돌아오는 거죠. 그거 디노미네이션에 갖고 가면은 바꾼 거 돌아오는 거니까 그대로 돌아와서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짐바브웨 정부한테 야 장난하냐,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저거는 과장이다. 이거밖에 안 된다. 그쵸, 저 과장이란 거죠. 니들 너무 과장하지 마라. 우리는 한 달에 1125만 프로밖에 안 오르는데 왜 7의 22승을 얘기하냐는 거죠. 10의 22승을 연간 2억 3천만 %밖에 안 올랐는데 니들이 우리를 비하하고 있다. 그래서 저 말을 들었던 워싱턴 포스트가 발끈해서 기사를 냅니다. 내가 계산해볼게. 그래서 2008년 짐바브웨 물가 상승률이 897%라고 합니다. 워스토프치 아이가 뭘로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897%가 나온 게 짐바브웨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1년이죠. 1년.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고요. 2009년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짐바브웨가 가장 큰 유명하죠. 이게 TV에 진짜 많이 나와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요거 화폐. 요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위 화폐가 나와요. 0달러인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TV에서는 이런 화폐가 있다고밖에 안 나오죠. 이게 얼마냐?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계산할 수 있냐? 2009년에 짐바브웨 정부가 저 짐바브웨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왜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달러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주겠다 선언을 해. 1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가 5달러다.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1 미국 달러가 3경 5천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1달러를 너희가 주면 미국인들이 와서 저기 빅토리아 폭포 있거든요. 관광 코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관광을 하고 1달러를 주면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반대는 안 될걸? 반대로 설마 반대로 달러 유출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 하여튼 1달러를 주면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이거 덕분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가 1 US 달러. 그럼 요건 아까 100조짜리였죠? 100조 짐바브웨 달러는 0.0003달러거든요. 요거대로 하면 그럼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3원입니다. 이거 3원이에요. 이거 생겼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3원입니다. 3원. 공식 환율로 따지면 당시에 최근에는 아니지만 3원입니다. 3원. 그래서 요거 뭐 생겼다고 어머 100조야 뭐 이러고 해봐야 계산하면 3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 보시면 가끔 뭐 담배, 달걀 당연하죠. 하나에 3원짜리 이렇게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많이 나오던데 베네수엘라 할 때도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던데 짐바브웨에도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저렇게 봐도 증시가 있어요. 짐바브웨 증시 망했을까 좋았을까? 당연히 기업들 망했어요. 기업들 다 폭망하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공기업 그런 게 있어요. 망했을까 폭망했을까? 2007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 짐바브웨입니다. 얼마 안 올랐네. 4,500%. 왜냐? 기업이 아무리 망해도 주가가 올라요. 이 짐바브웨 달러 표시죠. 그 기업 의자만 가져다 팔아도 야 이렇게 몇백 올랐어. 그 기업에 뭐 펜이라도 하나 나와서 팔면 되는 거죠. 뭐시 뭐 의자 없냐, 뭐 책상 없냐, 뭐 갖다 팔면 다 돈인데 이거 뭐 달러 짐바브웨 달러 들고 있어 뭐해. 10에 22승이 오르는 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급등을 하죠. 주식이 아니지만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이런 때가 됐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카들, 우리 자녀들 용돈 필요하죠? 저 돌아다녀 보면요, 입에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요거 용돈용으로 있습니다. 용돈용 나오죠. 세뱃돈용 있어요. 100조 달러. 참고로 아까 제 계산 보고 3원에 없나요? 하면 당연히 없죠. 그거는 그때 얘기고요. 이거 이제 희귀품이에요. 30달러, 50달러예요. 3만원에서 6만원 돼요, 6만원. 요즘 10만원 됐을 수도 있어요, 요거.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런 거. 저 좋잖아요, 100조 달러. 이게 딱 걸어놓고 뒤에 100조 달러. 3원에 찾으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 슈카 형이 분명히 3원이 했는데, 너는 왜 5만원이냐, 사기꾼아. 17,000배를 해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념품이잖아, 이제. 화폐가 아니라 기념품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돼서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100조 달러 말고 잠깐 사용했던 달러들 있거든요. 워낙 많이 바꿨잖아요. 디노미네이션을 몇 번을 했잖아. 잠깐 사용했던 달러들 뭐 1000억 이런 거 비싸요. 그게 뭐 3원, 2원이 아니라, 왜냐면 희귀하잖아. 며칠 안 사용된 뭐 그런 건들은 비쌉니다. 그래서 싸다고 맘먹고 달려들면 가서 보면은 뭐야 이거 비싸잖아,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희귀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 2009년에 짐바브웨가 독자 통화를 포기해요. 야, 포기해야지. 만들면 뭐해 그거? 뭐에 쓰라고? 미국 달러하고 나머지 이런 여러 나라 6개 7개 국가들의 돈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에 다시 발행하죠. 돈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짐바브웨 통화 발행한다 그러면 누가 사? 장난치냐고, 니 걸 누가 사?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내요. 본드 노트. 그 뭔데? 이거는 미국 달러만큼 가치를 쳐주는 화폐다. 그걸 누가 가치를 쳐주는데? 누구인 누구야? 내가. 짐바브웨 내가 미국 달러하고 1대1의 가치를 쳐주겠다. 날 믿어라 얘들아. 형 못 믿니? 오빠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긴 뭘 믿어. 물론 박살나고 있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홈메이드 US 달러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짐바브웨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까 처음에 저 동쪽에 머나면 그저 형제의 나라 코리아에 가서 배운 게, 야 그러면 이것만 배우면 안 되지. 그 기계도 갖고 와야지. 찍는 그 기계를 안 갖고 오고 입만 배워 갖고 오면 되나? 똑같은 거를 배워도 제대로 배웠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되고요. 하여튼 우리 무가베 아저씨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으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뭐 김씨 일가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다는 말이 있고요. 심지어 자기 92세 생일에는 뭐 코끼리 요리, 무가베의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과 마찬가지다라고 국영신문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 잔치에는 나라가 저렇게 골로 가서 있는데 수십억을 쓰고요. 수만 명 나오고 코끼리 요리도 있고, 임팔라 요리는 맛있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이렇게 생일 케이크 엄청난 거 92kg짜리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이 아저씨가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최악의 문제. 진짜 오래 살아. 와, 좋은 거 먹어서 그런가? 장수해. 적당히 살아야지. 1924년생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92세, 94세 아까 나왔죠, 생일. 아직 뭐 하고 있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는. 이게 얼마나 오래 사셨냐면 2016년 92세 대선 출마를 선언해. 적당히 해야지. 근데 물론 내려올 수는 없죠. 잘못 내려오면은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후환이 두렵죠. 누가 정권을 바꿔잡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참고로 저 63세 무가베가 당시 비서였던, 둘 다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뭐 독재자인데 누가 가정이 있건 말고 상관없겠죠. 22세였던 비서와 그레이스와 결혼하는데, 이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문제였죠. 왜냐면은 별명이 구찌 그레이스. 해외 명품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고 어디 가서 남아공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원투 스트리트를 날렸다가 해외 토픽에 떴어요. 싫어합니다. 남아공 가서 쇼핑하는데 누가 자기를 못 알아봤다고 이거 날렸다가 그냥 감옥 갈 뻔하고 제사하게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해외 토픽에 떴는데, 이 아줌마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 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92세거든요. 2016년에 한 번 더 하겠다고 대선을 출마를 했어요, 무가베가. 근데 와이프 되는 사람이 자기는 계속 대통령을 하겠대. 그러니까 짐바브웨 입장에서는 참다 못 참았죠. 2017년 쿠데타가 발생을 하죠. 에라이씨,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야, 보자 하니까 이제 언제 돌아가시려나, 돌아가시면은 뭐가 되려나 싶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아내한테 또 뭐 저러니까. 물론 그래도 독립의 영웅이고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 정권도 사실은 2인자였어요. 무가베 정권의 2인자가 정권을 맡으면서 무가베를 면책특권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로 도망갔다가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에 무가베가 싱가포르에서 사망합니다. 95세로 사망하고. 참고로 저 와이프 구찌 그레이스는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무가베한테는 그래도 뭐 독립수사니까 자비로울 수 있어도 아내한테 자비롭기를 바라는 거 쉽지 않으니까 아직 아마 싱가포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굉장히 유사한 나라, 뭐 멀리 있지 않죠. 짐바브웨가 배웠던 바로 그 나라, 아프리카의 그 나라였던 바로 그 나라가 위에 있죠.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 바로 우리의 형제 노스코리아입니다. 아프리카의 노스코리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왔어야지, 사우스로 왔어야지 노스로 갔다가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